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질 권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곤잘레스라는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과거 한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우리로 치면 신용불량자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언론 기사들이 구글 검색에서 계속 검색되고 온라인에서 많이 퍼날라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괜찮게 살게 되고 변호사라서 훌륭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글 검색을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은 없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후도났던 그런 내용들만 검색이 됐습니다. 이거 구글한테 지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유럽 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해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가 촉발된 사건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 좀 이상하지는 않으십니까? 변호사라면은 그 나라에서 그런 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의 옛날 이야기를 법적으로 지워줄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파렴치범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속 다투지 못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대법원에 호소했고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수사받고 기소된 내용만 떠다닙니다. 무죄된 것은 기사 가치가 없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히 SNS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자기 판결문을 올려도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직까지 파렴치범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어느 외국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서 스티프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스트리퍼로 활동했던 내용들이 온라인 SNS에 누군가에 의해서 글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학부모가 알게 되고 해고가 됐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마리화나를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걔가 천선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취업 심사관들이 또 SNS 검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 겁니다. 아니, 너 안 되겠다, 야.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 보호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공방에서는 의혹만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일단 제기하고 선거에 붙고보자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정보, 가짜뉴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사례는 또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내가 범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선거 나가서 이기고 싶다. 그런데 기사를 검색해보고 온라인 들어가 보면 나쁜 게 나오는데 좀 지워달라. 이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병역기 비위장 전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나 지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디지털 장애사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럼 나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에 둥둥 떠다닙니다. 흩날리기도 되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디지털 장애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곳곳에 있는 나의 정보를 지워주는 서비스, 디지털 장애사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올린
내가 제공한 정보를 지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잊혀질 권리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이상욱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렇지만 법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부터 제대로 잊혀주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사회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이런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유럽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고 그 전 단계에 그 정보 주체가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주체에게 돌려주자는 게 있습니다. 물론 충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내입니다. 아까 전에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EU에서는 재판 법원에서도 잊혀질 걸 인정했고 2018년 5월에 시행되는 유럽 GDPR에서도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럽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입법으로 잊혀질 권리가 도입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입법에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보 삭제 요청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정보통신망에 올라와 있는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있거나 명예훼손이 있거나 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되면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곤잘레스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보통신망에서 망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정보는 위법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잘레스의 경우에는 과거에 채무를 졌다는 사실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언론이 장초에 게시했던 목적을 달성했고 곤잘레스의 피해가 극심하고 이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법상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여기도 자기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허위 정보에 관한 삭제고 자기가 올린 글이나 사진이나 제3자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있다고 하더라도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견해입니다. 이거 정치인이나 공인들한테 과거를 세탁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지울 수 있게 한다면은 책임 없는 글쓰기가 횡행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찬성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올린 정보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3자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위법하지는 않지만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있다. 가진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고 뭐 중재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놔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충론도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미성년이나 장애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방통위가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2016년도에 내놓은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있지만은 정보통신망법을 보호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올린 정보, 그리고 내가 올린 개인정보,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그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올린 거, 내가 올린 글, 내가 올린 개인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올린 것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자체에도 한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침, 따라줬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방통위가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이걸 국내에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방통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지우고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거는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입법에 의해서 많이 뒷받침되고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잊혀질 권리의 대상 정보는 뭐냐?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 이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게재한 표현물,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럼 제3자가 올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제3자가 올린 것도 그럼 삭제해야 되느냐? 그것도 퍼나르기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 간 건 어떻게 할 거냐? 언론사 기사, 이거 제3자가 올린 것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발전한 토대에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정보, 언론사의 기사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잊혀질 권리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저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 자기가 올린 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 제3자가 올린 정보는 제한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나나 제3자가 적법하게 올린 정보입니다. 위법한 정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존의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시에 적법한 정보여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곤잘레스 사건의 경우에 10년 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게 게재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가치나 제3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약화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 부분 오래 남아 있어서 권리 주체한테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마땅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입법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인격권입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결정권이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외국인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법인은 안 됩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나 해당할 거고요. 이 구현 방식은 자기가 올린 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툴을 주든지 사업자가 삭제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고요. 제3자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삭제는 어렵더라도 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은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업자가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정보나 거래 주체가 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사업자가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권리 주체가 할 수 있는 쉬운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시장이 열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지 권리를 보장해야 줄 사업자의 의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망법에 있는 기술적 관리 조치 의무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경영이 주는 부담 그리고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잊혀질 권리가 유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개장 강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이 인터넷이 조금
많은 정보를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권리 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만으로 분명히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직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보를